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 여러분의 경제지능을 단숨에 높여드리는 돈줄경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장례식과 부활이라는 믿기 힘든 드라마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강력했던 브랜드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지금은 애플이나 삼성이겠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거인 노키아였습니다. 2013년 9월 3일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핀란드의 심장이라 불리던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다는 소식은 전 세계 경제계에 거대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아침은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길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노키아가 단돈 7조 원에 팔려나갔다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출근하던 시민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핀란드 사람들에게 노키아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자존심이었고 핀란드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였으며 핀란드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핀란드는 몰라도 노키아는 안다는 말이 전 세계 공통어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오늘 돈주경제에서는 바로 이 노키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했던 거인이 어떻게 스스로 팔다리를 자르고 다시 태어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IoT와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키아라는 거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사실 노키아의 시작은 첨단 기술이나 휴대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려 160년 전인 18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키아는 핀란드의 차가운 강가에서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들던 아주 평범한 펄프 공장이었습니다. 이후 노키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했습니다. 핀란드 고무 공장과 합병하여 고무 장화를 만들고 케이블 공장을 합병하여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핀란드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노키아는 휴대폰 회사가 아니라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고무 장화와 타이어를 만들던 신뢰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키아의 첫 번째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핀란드 경제가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자 당시 CEO 요르마 올릴라는 역사에 남을 도박을 감행합니다. 당시 노키아는 TV, 컴퓨터, 종이, 타이어, 심지어 전력 발전까지 하는 문어발식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릴라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돈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린다. 오로지 통신이라는 단 하나의 미래에 올인한다. 이 결정은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지만 결과는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의 GSM 휴대폰인 노키아 칵테 시에라를 내놓은 이후 노키아는 단숨에 모토로라를 꺾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노키아는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점유율 40%가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을 합쳐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당시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23%가 노키아 한 곳에서 나왔고 핀란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했습니다. 노키아가 기침하면 핀란드 국가 경제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노키아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게 노키아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줄 경제에서 늘 강조하는 진리가 있죠. 가장 화려한 불꽃이 타오를 때가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 말입니다. 노키아의 전성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휴대폰 하드웨어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에 취해 있었습니다. 노키아 3대3층처럼 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거뜬한 배터리 성능, 이것이 휴대폰의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1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무대 위에서 청바지를 입은 스티브 잡스가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S4의 노키아 본사 분위기는 차갑다 못해 냉소적이었습니다. 노키아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아이폰을 분해해보고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건 통화 품질도 형편없고 떨어뜨리면 바로 유리가 깨지는 장난감일 뿐이다.
게다가 이건 통신 기술도 자기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2G 기반인데 이런 걸 누가 100만 원이나 주고 사겠느냐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1등의 저주였습니다. 노키아는 자신들이 구축한 운영체제인 신비안의 성공에 너무나 깊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신비안은 당시 피처폰 환경에서는 훌륭한 시스템이었지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스마트폰 환경에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 내부의 관료주의는 변화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었지만 그 막대한 자금은 혁신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신비한 시스템을 억지로 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낭비되었습니다.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터치스크린과 앱스토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고서를 올려도 경영진은 당장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은 노키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튼튼한 전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안의 컴퓨터,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원했죠. 삼성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구명보트에 재빨리 올라탈 때 노키아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끝까지 자존심이라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노키아의 점유율은 매달 1%씩 깎여 나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현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300조 원을 넘나들던 시가총액이 단 몇 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는 비극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몰락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작은 도시 살로에 있던 노키아의 거대한 공장이 문을 닫자 그 도시는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직장을 잃었고 노키아와 연결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핀란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고 국가 신용등급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IT 패권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주도권이 미국의 애플과 구글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유럽은 기술의 중심지에서 소비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키아가 완전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2010년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며 등판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스티븐 엘로비였습니다. 그는 노키아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CEO였습니다. 부임 직후 그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은 지금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타는 플랫폼 위에 서 있다.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타 죽을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이 강렬한 메시지에 직원들은 드디어 노키아가 변한다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노키아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종말로 가는 급행열차였습니다. 엘롭은 이미 시장의 대세가 된 안드로이드를 쓰자는 내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친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 운영체제를 노키아의 유일한 플랫폼으로 채택하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디자인은 유려했고 하드웨어는 뛰어났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앱이 없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유튜브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윈도우폰을 탑재한 노키아의 루미아 시리즈는 시장에서 처참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노키아라는 이름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핀란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음모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엘롭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싸게 인수하기 위해 보낸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실제로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단돈 7조 원에 팔리자마자 엘롭은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복귀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그는 국가적 영웅을 팔아치운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게 2013년 노키아의 휴대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노키아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노키아 이사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노키아의 가장 어두운 시면, 그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2013년 휴대폰 사업부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을 때 핀란드 에스포의 노키아 본사 복도는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 미래를 설계하던 그곳에 남은 것은 빈 책상과 텅 빈 회의실 뿐이었죠.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노키아의 이사회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회를 이끌던 리스토 실라즈마 의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 기업을 팔아치웠다는 비난과 함께 이제 남은 껍데기뿐인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키아가 남겨둔 두 가지 유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을 만드는 기술, 바로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권력, 바로 2만 개가 넘는 통신 표준 특허였죠. 사람들은 휴대폰이 사라지면 노키아도 사라질 줄 알았지만 노키아는 오히려 휴대폰이라는 화려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단단한 알맹이 네트워크 솔루션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당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에릭슨과 화웨이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노키아는 존재감이 미미한 3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키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2015년 프랑스의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인수 금액은 약 20조 원, 휴대폰 사업을 팔고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붓고도 모자라 엄청난 빚을 져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영어 이미지 프로프트, 모던 시네마틱 2D illustration, 8. 2D illustration of two giant puzzle pieces, Nokia and Alcatel Lucent merging together on a global map. A mountain of gold coins is being funneled into the gap. Epic scale, professional corporate 2D flat design. 한국의 배원혁, 핀란드 언론들은 또다시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휴대폰 망해서 겨우 살아남은 회사가 자기 몸짓만 한 회사를 또 집어삼키다니,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토 실라즈마와 경영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에 강한 노키아와 유선 통신 및 클라우드 기술에 강점이 있는 알카텔 루슨트가 합쳐진다면 다가올 5G 시대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노키아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기술력이 합쳐지자 노키아는 단순한 장비 판매 업체에서 전세계 통신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노키아는 한 명의 소비자에게 휴대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나 거대 통신사와 수조 원 단위의 계약을 맺는 거물급 B2B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줄 경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노키아의 비밀 금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특허 로열티입니다.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을 팔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키아 폰이 안 나오니까 특허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신 기술의 세계에는 표준 특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휴대폰을 만들든 간에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기술을 뜻하죠. 노키아는 2G, 3G, 4G를 거쳐 현재 5G에 이르기까지 이 표준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그 안에는 노키아의 특허가 수천 개씩 녹아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와이파이를 잡는 그 모든 과정에서 노키아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제조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노키아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일종의 통신 통행료인 셈이죠. 노키아는 이제 더 이상 공장에서 밤새워 기계를 돌리고 재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노키아의 통장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쌓이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 가진 무서운 힘이자 노키아가 부활할 수 있었던 든든한 자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직 내부의 문화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과거 노키아의 몰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그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남은 인력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고객 서비스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제조사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파트너다 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조직 전체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이때 노키아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화웨이 제재 사태였습니다.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장악해 나가던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자 유럽과 북미의 통신사들은 화웨이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던 기업이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기술력이 검증된 노키아의 장비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5G 망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운도 실력이 있어야 잡는다는 말처럼 노키아는 자신들이 갈고 닦은 5G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노키아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공장에 초고속 5G 망을 깔아 로봇이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고 항만의 자율주행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통신의 세계가 보이시나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바로 노키아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키아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 그 소름 돋는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장비와 특허 수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키아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이터가 흐르는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노키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6G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5G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키아가 준비하는 6G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신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주도하는 6G 세상에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통신 신호만으로 감지하는 네트워크, as a sensor라는 개념이죠. 자율주행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위험을 통신 신호의 반사만으로 미리 감지하고 의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치 환자의 살결을 느끼는 것처럼 원격 수술을 집도하는 시대. 그 기술의 가장 밑바닥 설계도를 지금 핀란드의 노키아 연구소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노키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비한의 실패를 딛고 노키아의 야심은 지구를 넘어 저 멀리 달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노키아는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손을 잡고 달의 사상 최초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에 4G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죠. 왜 하필 달일까요? 인류가 달에 상주하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월면차와 착륙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 사이에 끊김 없는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달의 혹독한 온도 변화와 방사능을 견디면서도 지구와 지연 없이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노키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이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도 가장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고스란히 노키아의 재무제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돈줄 경제 구독자분들이라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죠. 노키아의 수익 구조는 과거 휴대폰을 팔 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한 대를 팔기 위해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재고 관리에 피가 말랐다면 지금은 한국과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며 수조 원대의 장기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돌아가는 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죠.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디지털 주권과 보안 이슈는 노키아에게 강력한 해자, 즉 방어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구권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키아라는 기업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커리어나 자산 포트폴리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치중해 있지는 않나요? 노키아의 몰락은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핵심 역량, 즉 기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이라는 이름표는 잃었지만 통신이라는 기술의 본질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져도 나만의 본질적인 실력이 있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노키아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라는 국가 전체에 거대한 축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에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노키아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새싹들이 햇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키아에서 해고된 수천 명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노키아가 준 퇴직금을 자본금 삼아 핀란드 전역에 스타트업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게임사 슈퍼셀과 로비오, 그리고 유럽 최대의 배달 앱인 볼트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노키아라는 단일 기업에 의존하던 핀란드 경제가 이제는 수천 개의 혁신 기업이 지탱하는 더 건강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로 변모한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의 걸음이 된 셈이죠. 자, 이제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2013년 9월 노키아가 매각될 때 그들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침몰하는 배에서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려 스스로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하늘과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오직 미래의 기술만을 바라보며 뼈를 깎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키아의 160년 역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지만 변화를 주도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처에 매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가 없는 기술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쏟고 있나요? 노키아가 불타는 플랫폼 위에서 내렸던 그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는 이제 더 이상 고무장화를 만들지도 피처폰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속에, 전 세계 공장의 자동화 라인 속에, 그리고 조만간 인류가 딛게 될 달 표면의 통신신호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 그것이 바로 몰락의 심연에서 부활한 거인 노키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저력입니다. 오늘 돈줄 경제가 준비한 노키아의 방대한 대서사시,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한 기업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원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노키아가 보여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부활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과 투자 여정에도 큰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돈줄 경제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키아를 무너뜨렸던 또 다른 주인공, 하지만 현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운명적인 반도체 전쟁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가 노키아의 특허 수익처럼 끊임없이 돈줄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의 길목을 지키는 경제 길잡이, 돈줄 경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